빵 먹으면 살찐다는 말 정말일까요? 사실 이탈리아 장수 마을 사람들은 매일 빵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90세가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죠. 심지어 당뇨병이나 비만 환자도 거의 없습니다.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알고 보니 문제는 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빵을 먹는 방식이 잘못됐던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빵 먹는 시간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빵을 드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세계 장수 마을의 식습관을 연구해온 김준혁 박사입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크레타 섬, 이 장수 마을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식탁을 관찰하고 하루 세 끼를 함께 먹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장수 마을 사람들은 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즐겁게 빵을 드셨어요. 하지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드시더군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빵을 먹는 시간, 빵과 함께 먹는 음식, 그리고 빵의 종류였습니다. 이 세 가지만 바꿔도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이 줄어들고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이미 수많은 60대, 70대 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빵을 포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카톡으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빵을 몇 번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72세 박순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자님은 평생 빵을 좋아하셨어요. 아침마다 식빵에 잼을 발라 드시고 출출할 때면 단팥빵을 하나씩 드셨죠.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혈당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체중도 5kg이나 늘었고요. 순자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은 거의 안 먹고 빵만 조금씩 먹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순자님은 빵을 줄이려고 애쓰셨지만 너무 힘드셨대요. 평생 먹던 습관을 갑자기 끊으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순자님께 장수 마을 방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빵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먹는 시간을 바꾸고 함께 먹는 음식을 바꾸고 빵의 종류만 조금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죠. 순자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혈당이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체중도 3kg이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순자님은 이제 죄책감 없이 빵을 드실 수 있게 됐죠.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거요. 순자님의 환한 미소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빵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빵 먹는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세 번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몰랐던 빵의 진실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빵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빵을 먹는 방식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20년간 5만 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빵을 매일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빵을 가끔 먹는데도 혈당과 체중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빵을 먹는 시간과 함께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5세 이정우님도 그랬어요. 정우님은 아침마다 식빵 2장을 드셨는데 점심때까지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으셨대요.
알고 보니 빵만 단독으로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빵과 함께 드셔야 할 음식을 빼먹으셨던 거죠. 정우님께 빵과 함께 삶은 계란 1개와 방울토마토를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점심까지 배고프지 않으시고 오전 내내 활력이 넘치셨다고 하시더군요. 똑같은 양의 빵인데 함께 먹는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이게 바로 단백질과 지방이 주는 효과입니다. 빵의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장수마을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립영양연구소가 사르데냐 장수마을을 10년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장수마을 사람들은 빵을 먹을 때 반드시 올리브 오일과 채소를 곁들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빵만 먹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연구팀이 100명의 90세 이상 어르신들의 아침 식탁을 관찰했는데요. 98명이 빵에 올리브 오일을 찍어 먹거나 신선한 토마토와 함께 드시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평균 혈당 수치는 한국 70대 평균보다 훨씬 낮았어요.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식빵에 잼만 발라서 또는 단팥빵 하나만 꺼내서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곧바로 다시 떨어지면서 배고픔을 느끼게 돼요. 68세 최영수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영수님은 선생님, 저는 빵을 먹으면 1시간도 안 돼서 배가 고파요라고 하소연하셨죠. 당연합니다. 빵만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영수님께 호밀빵에 아보카도를 으깨서 발라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싱겁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배고픔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3주 후에는 선생님, 이제 빵 먹고 나서도 점심까지 편하네요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빵을 먹는 시간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3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같은 빵을 먹더라도 먹는 시간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에 빵을 드신 분들은 혈당이 평균 40%나 더 높게 올라갔어요. 반대로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드신 분들은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안정적이었죠. 연구팀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침에는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좋고 대사 활동도 활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음식이라도 아침에 먹으면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70세 강미선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미선님은 저녁 드시고 나서 출출하면 빵을 하나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혈당을 망치는 주범이었던 겁니다. 미선님께 저녁빵을 끊고 아침에만 드시라고 권해드렸죠. 처음 일주일은 힘드셨대요. 저녁에 자꾸 출출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신 오이나 방울토마토를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3주를 버티셨어요. 그리고 혈당을 재보니 20포인트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미선님은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놀라워요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혹시 저녁에 빵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아침으로 옮기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빵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조합도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연구센터가 30년간 추적한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빵에 단 음료를 함께 마신 사람들은 당뇨병 발생률이 3배나 높았어요. 식빵에 잼 바르고 거기에 오렌지 주스나 요구르트 음료를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최악의 조합입니다. 당분이 2~3배로 몸에 들어오면서 혈당을 폭발시키거든요. 66세 김태수님이 바로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태수님은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식빵과 과일 주스를 마시는데요 라고 말씀하셨죠. 안타깝게도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태수님의 아침 혈당을 재봤더니 180이 넘었어요.
정상 범위가 100에서 126인데 말이죠. 태수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빵과 함께 드셔야 할 건 단 음료가 아니라 물이나 무가당 차예요. 태수님께 과일 주스 대신 미지근한 물을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2주 후 혈당을 재봤더니 13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음료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이것만 바꿔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어떤 빵을 선택해야 할까요?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시판 중인 빵 50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흰식빵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식품 중 하나로 나타났어요. 심지어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흰식빵은 밀가루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거의 제거됩니다. 식이섬유가 없으니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73세 윤경희님은 평생 흰 식빵을 드셨습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그게 경희님의 혈당을 계속 높이고 있었던 거예요. 경희님께 통곡물빵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죠. 처음에는 퍽퍽하고 맛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통곡물빵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가 지나니 입맛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오히려 흰식빵이 너무 달고 텁텁하게 느껴지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2개월 후 체중이 2kg 빠졌습니다. 빵의 종류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그럼 장수 마을 사람들이 절대 먹지 않는 빵은 뭘까요? 그리스 크레타 섬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장수 마을 사람들은 당분이 첨가된 빵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빵 같은 달콤한 빵은 아예 식탁에 올라오지 않았죠. 연구팀이 장수 마을 100가구의 식품 구매 내역을 1년간 추적했는데요. 달콤한 빵을 정기적으로 구매한 가구는 단 3가구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7가구는 소박한 통곡물빵만 구매하더라고요. 그들이 먹는 건 소박한 통곡물빵이었습니다. 거기에 신선한 채소와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 드시더군요. 69세 정민규님은 달콤한 빵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선생님, 커피 마실 때 단팥빵 하나 먹는 게 제 낙인데 그것도 끊어야 하나요? 민규님의 안타까운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달콤한 빵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 아니라 체중 증가의 주범이에요. 달콤한 빵 하나에는 설탕이 20g에서 30g이나 들어갑니다. 이건 각설탕 6개에서 8개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민규님은 단팥빵 대신 통곡물빵에 땅콩버터를 발라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싱겁다고 하셨지만 2주 지나니까 오히려 이게 더 맛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한 달 후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민규님은 이제 단팥빵을 보면 너무 달게 느껴진다고 하세요. 입맛이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빵의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방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장수 마을 사람들의 지혜를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수 마을 사람들이 빵을 먹는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드시는 겁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가 황금 시간대예요. 이 시간대에는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좋습니다. 같은 양의 빵을 먹어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아침 식사가 하루 대사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제대로 드시면 점심과 저녁의 혈당도 함께 안정돼요. 코넬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탄수화물을 섭취한 그룹은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드시려면 꼭 아침으로 드세요.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면 같은 빵이라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빵과 함께 먹어야 할 황금 조합이 있다는 겁니다. 장수 마을 사람들은 빵만 단독으로 먹지 않아요. 반드시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드십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빵에 삶은 계란 1개와 방울토마토 몇 알을 곁들이는 거예요. 또는 빵에 아보카도를 으깨서 바르고 거기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죠. 이렇게 먹으면 빵의 흡수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이 없으니 배고픔도 덜 느끼고 에너지도 오래 유지돼요. 시드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빵과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50% 이상 느려진다고 합니다. 집에 삶은 계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빵과 계란, 이 두 가지만으로도 훌륭한 아침 식사가 완성되거든요. 계란이 없으면 두부 한 모를 잘라서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또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 한 통을 곁들이셔도 돼요. 세 번째 방법은 빵의 종류를 제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흰식빵 대신 통곡물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세요.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통곡물빵을 먹은 그룹은 흰 식빵을 먹은 그룹보다 혈당이 평균 25% 낮았습니다. 처음엔 퍽퍽하고 맛없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드시면 입맛이 바뀝니다. 오히려 흰 식빵이 너무 달고 텁텁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마트에서 빵을 고르실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당분이 많이 들어간 빵은 피하시고 통곡물 함량이 50% 이상인 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빵 먹기 전에 꼭 실천하셔야 할 5분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예요. 빵 먹기 10분 전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시면 위장이 준비됩니다. 그러면 빵을 먹었을 때 포만감이 빨리 오고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또 물을 먼저 마시면 소화효소 분비가 촉진돼서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런 작은 습관이 큰 도움이 되죠. 물 한 잔이면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빵 먹고 난 후 30분 황금 루틴도 있습니다. 바로 가벼운 산책이에요. 빵을 드신 후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이 20% 이상 낮아집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 실험에서 식후 15분 걷기를 실천한 그룹은 가만히 앉아있던 그룹보다 혈당이 평균 24% 낮았습니다. 걷기 힘드시다면 제자리에서 발을 까딱까딱 움직이는 것도 좋아요. 앉아서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세요. 이게 장수 마을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식사 후에 절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설거지를 하든 마당을 쓸든 모든 몸을 움직이죠. 그래서 같은 빵을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빵을 먹는 순서도 중요해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빵을 드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상승을 3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도쿄대학교 연구에서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은 그룹은 처음에 먹은 그룹보다 혈당이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빵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혈당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빵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몸의 반응을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통곡물빵의 칼륨 함량을 주의하셔야 해요. 무조건 많이 드시기보다는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빵을 너무 빨리 드시지 마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면 소화가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장수 마을의 건강한 빵 먹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빵을 잘못 먹고 있었습니다. 빵만 단독으로 아무 시간에나 흰 식빵을 단 음료와 함께 먹었죠.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폭발하고 체중이 늘고
건강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장수 마을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통곡물빵을 단백질과 채소를 곁들여 물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후에는 가볍게 몸을 움직이시고요. 이렇게만 바꿔도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이 줄어들고 활력이 돌아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빵을 포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제가 20년간 장수 마을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내일 아침 통곡물빵 한 조각에 삶은 계란 하나를 곁들여 드세요. 그리고 물 한 잔과 함께 천천히 드시고 1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단 하루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몸이 답을 줄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가벼움과 활력을 느끼실 거예요. 빵은 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빵은 여러분의 건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내일 아침 어떤 빵을 드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